네, 미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만나보는 한밤의 미주라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와 2부 굉장히 숨가쁘게 지나갔습니다. 어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중동에서의 갈등이 격화된다는 소식에 3대 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국제 유가 상당히 오르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촉발시켰었는데 오늘도 장 초반까지는 어제의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죠. 굉장히 네. 빨간불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계속 다 빨간불이었다가 초록불도 들어왔다가 지금은 또 다우지수만 초록불 들어와 있네요. 네, 혼조 장세를 보였던 장 초반 분위기인데 현재 시간 12시, 우리 시간 12시 2분 지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지금 1시간 반가량, 2시간 반가량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 분위기, 좀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좀 제거가 되면서 3대 증시 중에 지금 일부 지표들이, 지수들이 지금 반전돼서 양전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럼 3대 지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네, 먼저 인다이스로 보면요. S&P 500 지수 0.04% 지금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굉장히 치열하게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언체인지도 됐다가 플러스 0.01% 됐다가 나스닥 지수는 18,000선을 다시 돌파하기 위한 굉장히 고달픈 여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S&P 500 지수는 0.01% 지금 실시간 현재 기준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제와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약간 약보합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 잠깐 보면요. 지금 엔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엔달러 환율 146.14 1.8%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엔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 달러화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미국의 채권까지 확인을 좀 해보면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3.805 그러니까 지금 1.68% 오른 모습, 30년물도 1.84포인트 정도 더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장 전에 나왔던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 그리고 이 테슬라의 3분기 인도 차량 인도 대수 이것저것 해서 지금 좀 혼조적인 분위기를 지금 자아내고 있는 그런 미국의 오전장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ADP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호조적으로 나온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말이 나온 김에 조금 전에 저희가 일부에서 좀 보여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요. ADP 9월 비농업 부문 민간 고용 데이터 9시 15분, 우리 시간으로 9시 15분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시장 예상치가 12만 4천 건을 예상을 했었는데 14만 3천 건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고용 상태가 양호한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종전 수치도 99만 잠시만요. 9만 9천 건에서 워낙 숫자가 작다 보니까 헷갈렸습니다. 9만 9천 건이던 것이 10만 3천 건으로 조정됐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9월 ADP 비농업 부분 데이터는 상당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ADP 측에서 얘기하는 거 밑에 영어로 쓰이는 거를 좀 보자면 일단은 지금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5개월 만에 지금 반등세를 광범위한 범위에서 보이고 있다. 인포메이션, 정보 관련된 사무직 관련된 섹터에서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 일자리 섹터에서는 광범위하게 이제 5개월 만에 리바운드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부문이 4월 이후 처음으로 반등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시장이 고용 상태가 호조인 걸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 11월에 FOMC 회의를 열 때 과연 50bp를 인하할 것이냐 시장 예상 혹은 시장 바람대로 혹은 베이비컷 25bp를 내릴 것이냐 이 둘 중에 기로에 서 있은 상황에서 지금 시장의 판단은 아마도 50bp로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CME 페드워치를 잠깐 함께 보면요. 자, CME 페드워치를 보면요. 지금 25bp 인하를 예상하시는 시장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많은 63.8%
8%까지 어제 저희가 페드워치를 좀 캡처해서 보여줬던 수준보다도 10%가량 더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25bp 인하 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앞으로 연준이 데이터 위주로 계속해서 FOMC 회의나 이제 금리 결정을 할 때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ADP 물론 민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내놓은 데이터와는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만 파월 의장이 민간 데이터도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직접 언급을 한 만큼 오늘의 ADP 데이터는 상당히 유의미한 것으로 시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11월의 금리 결정은 63.8%로 4.5%에서 4.75%의 금리 레인지, 그러니까 0.25%포인트 인하하는 걸로 11월에는 그렇게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12월 FOMC에서는 그러면은 현재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고 있느냐. 12월에서는 25bp가 아니고 한번 여기서는 올해 안에는 빅컷을 하고 넘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47.6%의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4%에서 4.25%의 레인지로 50bp 인하 12월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걸로 현재 CME 페드 워치 상에서는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용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고 물가 지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약간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어떤 고용 지표를 과연 연준에서 받아들일지 그것도 함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3대 지수 상황을 한 번 더 볼까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2부를 마무리하기 전에 반도체 섹터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채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S&P 500 히트맵을 통해서 지금 어떤 흐름이 좀 가고 있는지를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1% 이상으로 현재 뛰어오른 채 지금 장이 진행되고 있고요. 브로드컴이 2.6% 그리고 AMD가 1.46%, 퀄컴도 1.7% 이상 오른 채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세일즈포스도 2.5% 지금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옆에 있는 인투이티 0.68% 오르고 있습니다. 우버만 살짝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소프트웨어, 이 B2B를 주로 하는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가면 마이크로소프트가 0.6%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 파란불 켜고 있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유럽과의 분쟁이라든지 반독점 관련된 이슈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판매 상황, AI가 채 GPT와 지금 경쟁하는 상황에서 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악재가 내부적으로 조금 있는 모습이다. 그것들이 쉽사리 덩치가 있는 만큼 뛰어오르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군요. 자, 오라클 0.8%, 어도비 1.1%. 자, 여기 보시면 팔로알토 네트워크도 1.4% 오르고 있어서 지금 IT 관련주, AI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애플만 지금 엄청나게 약보합세로 살짝 올랐는데 과연 오후장에서는 애플도 뛰어오를 수 있을지도 좀 주목이 되는 그런 모양새고요. 장 초반에 올랐었던 메타가 다시 거꾸로 음전되어서 0.57%, 0.5% 정도 빠지는 모습이고요. 구글도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이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저희 방송 시작과 동시에 이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이 46만 한 3,300대 요 정도였었는데 지금 테슬라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 시장 예상치, 시장에서 바라는 예측치보다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 바람에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전반적으로 개장과 동시에 5% 중반대 이상 빠지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4% 이상 낙폭을 좀 줄이면서 3.98%, 4.01%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주주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테슬라에게 있어서 4에서 5%의 등락은 뭐 가끔 종종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중동 전쟁 가능성 이슈가 불거진 이후에 테슬라라는 굉장히 큰 시가총액 지금 10위권 안에 있는 상위 종목이 지금 인도됐어 시장 예상치에서 미스가 난 것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밑에 포드까지 영향을 받고 있군요. 2.23% 빠지는 모습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라이릴리가 지금 헬스케어 업종에서는 지금 0.92%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0.9% 정도. 일라이릴리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 저희 방송 전에 리포트가 한 건이 나온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조금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라이릴리 뭐 사실 미국장을 깊이 이제 투자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일라이릴리 딱 들으셨을 때 무슨 회사지? 라는 느낌이 좀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일라이릴리 들었을 때 뭐 하는 회사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이름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 일리라서 네. 일라이릴리 일리가 있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 좋습니다. 네. 일리가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일라이릴리 우리가 이제 공부 조금만 하면 알 수 있으다시피 헬스케어 업종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제약 업체가 되겠죠. 여기서 주로 판매하는 그리고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약제가 우리가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선호할 만한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죠? 다이어트죠. 네, 다이어트 약입니다. 다이어트 약을 일라이릴리가 이제 가장 쉽게 맞을 수 있는 형태로 신약을 개발해서 정말 열심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덴마크에 있는 노보노디스크와 함께 거의 양대 산맥으로 지금 원래는 비만 치료제로 개발되던 것이 이게 비만 치료제 효과를 보다 보니까 살이 빠지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이어트 제약 약제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이 잽바운드에 대한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Seeking Alpha라는 이제 투자 전문 매체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이걸 좀 일라이릴리 이야기를 한 김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 잽바운드라는 지금 약제 이게 주사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 가서 쓰는 주사기는 되게 무섭잖아요. 네. 바늘이 이렇게 쭉 나와서 이제 환자에게 투여를 할 때는 약병에다가 주사기를 꽂아서 이렇게 빨아들여서 이거를 환자에게 이제 주사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되는데 이제 잽바운드는 그런 사용성을 좀 극대화해서 굉장히 물론 일반인들이 이거를 맞을 수는 없어요. 이걸 처방을 받고 의사의 허락하에 사용해야 되는 당연한 일반 의약품 그 이상의 전문 의약품이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간편성 덕분에 굉장히 가격도 비싸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사용성도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그런 약제, 다이어트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킹 알파에서 나온 이 보도는 이 잽바운드가 원래 비만 다이어트 약제인데 비만 환자가 아닌 그러니까 살이 좀 있으신 분들을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닌 경우에도 이 잽바운드를 투약할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하겠다. 이런 걸 좀 도모하는 중이다. 일라이릴리가 이런 보도가 나와서 만약에 투약 범위 그러니까 환자의 범위가 확대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량이 늘어나죠. 사용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매출도 늘어나고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일라이릴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성인 그런 보도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일라이릴리의 내부자를 통해서 시킹 알파가 보도를 한 것이겠지만 이런 결정을 만약에 실제로 하게 된다면 시장에 좀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당뇨 같은 비만 가능성이 있는 질환을 가진 환자분한테도 이 잽바운드를 투약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만이나 당뇨라고 이제 확정이 난 그래서 치료가 요하는 환자에게만 잽바운드를 지금 투약하고 있고 혹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고 의사의 권고 뭐 무슨 처방전 같은 게 나온 분에게만 이런 잽바운드가 나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능성이 있는 예를 들어 내가 살쪄서 그럴 수도 있어라는 질환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어. 이런 환자에게도 이 젯바운드를 투약할 수 있도록 일라이릴리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스스로 살찔 것 같으면 저걸 투약해도 된다는 거죠. 일단은 의사랑 만나서 제가 살찔 것 같은데 이걸 좀 맞아도 될까요? 라고 상담을 하고 전문적인 의료 진찰을 좀 받아봐야겠죠.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얘기고 그래서 젯바운드를 일라이 릴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단순히 비만 치료제, 당뇨를 치료하려다가 비만 치료제를 만들었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팔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건강 유지 치료제, 여기 영어로 이제 시킹 알파가 써놨더라고요. 헬스 메인터넌스 테라피. 그러니까 일종의 상비약 정도의 레벨까지 이 젯바운드를 내릴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시킹 알파가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일라이 릴리 측은 다만 이제 시킹 알파가 범위를 확대해서 젯바운드를 많이 쓸 수 있고 일라이 릴리 입장에서는 매출도 늘고 좋은 일이야 이렇게 했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이어트 약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충분히 마르신 분들이 이 젯바운드를 찾아서 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제로 젯바운드를 쓰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용이잖아요. 그렇죠. 미용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 쌍꺼풀 수술을 하러 갔는데 미용인 경우에는 보험 혜택이 안 되고 네. 미용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눈을 자꾸 찌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잖아요. 네. 이런 방법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일라이 릴리 입장 또 제약사이기 때문에 미용 용도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또 따로 시킹 알파의 보도 이후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라이 릴리의 주가 상황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면요.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히트맵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0.9에서 0.8% 정도 오고 가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채린 캐스터는 혹시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가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은 안 돼서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한번 맞아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충분히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굉장히 마르신 것 같은데. 저는 가격이 저렴하면 한 번 정도는 맞아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노보노 디스크의 경쟁 약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이미 판매가 되고 있고 지금 노보노 디스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10월부터 지금 시판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일본에서의 가격이 40만 원대라 그래요.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으면 40만 원대고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젯바운드 이 주사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번 맞는데 100만 원 정도, 한 번이 아니고 이제 일정 기간의 투약 기간을 주고 젯바운드를 처방을 받으면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가격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상당히 비싼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당 130만 원이 넘는 이 약제를 정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구매하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가 여기까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전 세계에 있는 비만과 당뇨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에게 이런 신약들, GLP 호르몬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신약들이 좀 도움이 되기를 하는 바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효과가 그렇게 좋나 봐요. 잘 모르겠지만 맞아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겉으로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좀 말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은근히 약간 마른 비만 체형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좀 네.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되고 두근두근하는 마음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일라이 릴리 얘기를 했으니까 이채린 캐스터가 준비한 내용 조금 전에 했던 내용 그 다음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아까 많이 말씀드렸던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좋습니다. 네, 화요일에 캐나코드 제누이티는 테슬라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매수 등급과 254달러의 목표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이 회사의 전망은 스텔란티스를 비롯한 자동차 공급망의 부정적인 전망과 함께 광범위한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어려운 배경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산업적 역풍에도 불구하고 캐나코드는 테슬라가 이러한 추세에 반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며
서구 자동차 OEM에 영향을 미치는 혼란 속에서도 회복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캐나코드 분석가는 긍정적인 평가에서 중국의 강점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캐나코드가 매수 등급과 목표 가격을 반복한 이유는 테슬라가 현재 자동차 산업 환경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나오는 판매 데이터는 캐나코드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테슬라의 납품량 추정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웰스파고에서는 배송 성장률과 자동차 매출 총이익이 잠재적 감소를 이유로 언더웨이트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계속되는 노사 분쟁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에서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 관련 사기를 주장하는 주주 소송을 기각하는 법적 승소의 판결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중국 전기자동차 경쟁사들이 9월에 사상 최대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자 경쟁에서 뒤처졌을 것이라는 분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테슬라가 오늘 이제 시장에 예상됐던 3분기 인도 대수에서 좀 미스가 나면서 현재 4%, 5%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물어볼 겸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문가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S스탁의 김준형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부에서 저희가 이제 앞서서 전일장 그리고 오늘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국제 유가와 더불어서 설명을 좀 해주셨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장 초반 그리고 개장 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뚜렷하게 오늘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으로 오전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개장 이후에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전반적으로 좀 기술주들이 특히 상승하면서 시장에 좀 반등을 이끌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테슬라는 또한 좀 특이할 만한 상황으로는 이제 테슬라가 기존의 5% 장 전에는 5% 넘게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현재 3.72%로 그 하락을 일부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장 같은 경우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계속해 주시죠. 네, 특히 이번에 ADP 고용지 이번 상승에 있어서 또 중요했던 것 중 하나는 또 ADP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리세션에 대한 좀 감소도 좀 줄어들고 또 이번 ADP 고용지표 자체가 그 이후 금요일에 있을 비농업 고용지수의 어떤 바로미터가 또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시장의 기대감 또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깔끔하게 이제 장 초반 상황을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 테슬라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빠지고 좀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측면이 있고요. 일단 ADP 관련된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ADP 이제 비농업 부문 지표가 이제 연준에서도 이제 좀 지켜보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요도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ADP 그렇게까지 막 중요하게 여겼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네,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ADP 자체는 원래 40만 개 임금 데이터를 좀 근로로 한 발표 그걸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파월이 앞으로 이제 기존의 연준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2% 물가와 완전 고용 중에서 물가는 어느 정도 잡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고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줬고 이에 따라서 현재 그동안 시장에서 좀 각광받지 못했던 지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용 지표라면 시장은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번에 ADP 고용 지표가 2022년도 이후에 예상치를 상회한 경우 10번은 이제 금요일날 발표의 비농업 지수가 그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70%의 확률로 만약에 ADP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70%의 확률로 비농업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현재 ADP 고용지표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예상치는 12만 4천 건 정도로 ADP가 찍혔었는데 액추얼을 보니까 실제로는 14만 3천 건.
뭐 저희가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었지만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호조적으로 나온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고용 지표 금요일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은 이거를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주가는 장 초반은 좀 빠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장 초반에는 주가가 빠졌었지만 현재 이제 S&P 500이나 아니면 러셀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소폭 이제 상승으로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이번에 고용 지표를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 경제 상황에서 시장은 다시 한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채권 금리 역시도 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ADP 고용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오전장에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우리의 테슬라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 지표가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3분기 차량 인도 대수 46만 시장에서 한 3천 건 정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스난 게 한 1,000건 정도 차이인 것 같거든요. 상당히 이 격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문제를 이제 중국과의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며칠 전에 이제 중국 자동차들의 이제 월간 판매량이 공개가 됐고 또 3분기 판매량 역시도 함께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BYD, 지리, 리오토, 니오까지 모두 기존의 성과를 뛰어넘는 사상 최고치를 모두 각각 발표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니오 같은 경우 YOY 기준 35%를 상승하며 분기 매출 신기록을 발표했고 리오토도 YOY 48%가 넘는 53,709대의 판매를 발표하며 기존의 사상 최고치보다 5% 높은 판매량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리오토의 경영진이 했던 발언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 이번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차량의 보급률이 중국에서 50%가 넘어가면서 선두 브랜드의 지배력이 더욱 뚜렷해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좀 높은 판매량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감이 더더욱 컸던 상황인데요. 그렇게 기대감이 컸다 보니까 이렇게 예상치를 비록 소폭만 하회했고 심지어 소폭만 하회했다 할지라도 좀 부정적인 반응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테슬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어떤 지표, 어떤 수치를 내놓을 때 시장 예상치를 훌쩍 넘지 않으면 굉장히 실망하는 분위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항상 그래왔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테슬라가 해왔던 여러 행사들 이후로 배터리데이라던가 그런 행사들 이후로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테슬라 얘기까지 이제 과거니까 조금 차치하고 조금 전에 저희가 S&P 500 이제 히트맵으로 확인을 계속해 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한 2시간째 장이 진행이 되면서 장 초반 점심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지금 반도체 섹터를 포함해서 IT, 소프트웨어 전체적으로 초록불로 양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뉴스를 계속해서 특별한 소식이 나왔는지를 좀 찾고 있는데 지금 김영권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반도체 섹터, IT 섹터가 반등하는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에 IT와 관련해서 굉장히 특별한 이슈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동안 IT 섹터가 매그니피션트 7 종목 같은 경우 지난 3분기 2% 오히려 분기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분기 동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향후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좋은 고용 지표와 함께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금리도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이런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특징주 얘기를 좀 이제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IT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최근의 바닥을 좀 확인을 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프리마켓부터 계속해서 이제 한 종목을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추적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휴마나예요. 저도 네. 익숙치는 않은 그런 종목이긴 한데 혹시 휴마나 프리마켓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혹시 이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네. 휴메나 같은 경우는 이번에 AQ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메디케어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의 그런 회사의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오히려 2025년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 8K 보고서를 쓰면서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휴마나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 메디케어 관련된 이슈가 지금 문제가 된 것이고 전체 가입자 수가 엄청나게 급감한 걸로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중에 16% 이상 아주 크게 지금 대폭락을 하고 있는 휴마나의 상황인데 지금 투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해도 되는 그런 종목일까요? 전문가 보시기에는? 휴메나 같은 경우 역시도 이런 주로 보험사들이고 또 우량한 휴메나 이외에도 미국에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나 아니면은 이제 특히 대표적이죠.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아니면 시그나 그룹 같이 우량한 다른 보험사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을 약간 저점을 잡는 것처럼 굉장히 무모하게 잡는 것보다는 특히 회사 자체도 이미 자신의 매출 목표를 좀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한 상황에서 만약에 보험 산업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외 다른 기업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장 상황이 양전되면서 전부 초록색으로 지금 바뀌어가는 뉴욕 3대 지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장 후반까지 좀 지켜봄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 초반부터 이제 중반 넘어가는 상황인데 김영권께서 보시기에 지금 오늘은 이 종목을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여겨지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조금 더 지켜보려면 이번에 브로드컴 아니면 엔비디아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하락하는 기업들 좀 보고 싶다면 결국에 비록 하락하고 있지만 특히 실적이 좀 예상치보다 좋지 않았지만 10월 10일에 이제 로보택시 발표가 있고 그 외에 또 10월 23일 진짜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테슬라 또한 하락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가장 가치 평가를 장기적으로 좀 받고 있는 그런 자동차이자 IT 업종이기 때문에 좀 지켜봄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US 스탁의 김준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테슬라가 현재 낙폭을 좀 회복을 하면서 3% 중반까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 5.5%까지 밀렸었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가 지금 좀 뭐랄까 보복 매수에 가까운 매수세가 조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슬라 관련해서 이슈를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김준형 연구원께서 중국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오늘 인도량 관련해서 지금 부정 이슈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거든요. 요거 기사를 제가 CNBC와 investing.com 등을 통해서 이제 싹싹 긁어왔는데 오늘과 어제 발표됐던 이제 중국에서의 전기 자동차 관련 발표 자료입니다. 일단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성적을 내고 있는 곳이 리오토와 샤오팽 그리고 니오도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죠. 비아디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업체이자 하이브리드 자동차 업체인데 지금 리오토만 해도 9월 똑같이 테슬라처럼 9월 인도 대수가 53,700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전년 동기에 그러니까 작년 지금 9월에 36,000대를 팔았던 리오토가 이제 1년 만에 17,000대를 더 판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제 인도 대수보다 거의 40% 정도를 지금 더 급증해서 판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추가적으로 더 지금 매출이 나온 상황이고 3분기 인도 대수만 봐도 15만 3천 대, 3분기 전체를 토탈로 보면 15만 3천 대 정도를 인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작년 3분기에 비교해서 45%가 급증한 데이터로 지금 리오토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게 시장 예상치가 정말 뛰어넘지는 못했는데 최상단에 걸리는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리오토 굉장히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기업으로서 EV에서 테슬라를 넘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후발 주조로서도 상당히 기억해 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샤오팽, 샤오팽도 우리가 기억을 또 해봐야겠죠.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UAV라고 해서 무인 뭐라고 할까요? 무인 비행선, 혼자 뜨는 대형 택시용 무인 비행선 이런 것도 같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력기, 운송 수단으로서의 전기를 굉장히 잘 쓰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샤오펑도 16% 전년비 대비해서 16%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에 21,352대를 인도를 했고요. 3분기 46,533대를 인도하면서 16%, 15% 이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한 인도 대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장에서 예측했던 그리고 샤오펑에서 내놨던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샤오펑의 미래에 대해서도 상당히 밝게 보고 있는 그런 측면이 되겠고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오늘 테슬라가 내놓은 데이터가 물론 숫자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크지만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 후발주자로 전기자동차 업계에서 굉장히 쭉쭉 밀고 나온다 이런 뉴스들은 최근에 많이 접했지만 수치들을 눈으로 실제로 보니까 테슬라도 긴장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니오를 보겠습니다. 니오도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이고 사실 니오가 뉴욕 증시에 상장될 때는 디자인이라든지 기능 자체가 테슬라 출신 엔지니어도 많이 데려갔고요. 테슬라의 모델 Y라든지 모델 X를 짬뽕한 듯한 약간 그 카피캣 같은 디자인의 SUV를 또 최근에 내놓으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니오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12%의 상승률을 보였고 시장 가이던스 니오가 내놨던 목표치에 부합하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전기 자동차 끝판왕이죠. BYD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는데요.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해서 9월 달에만 41만 8천 대를 인도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테슬라가 46만 한 3천 대 정도, 46만 2,800대 정도 인도했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거의 테슬라에 근접하는 그런 수치를 BYD에서 이제 9월 달에 팔았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내연기관과 전동 모터가 동시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46%가 오른 수치입니다. BYD가 엄청나게 내수해서 혹은 수출해서 판매량을 넓히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를 위협할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순수 전기차만 해도 16만 5천 대를 9월 달에 팔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한 3분의 1 이상은 지금 올라온 상태이다라고 BYD를 볼 수가 있고 사실 시장에서는 오늘 제가 방금 전 보여드렸던 리오토나 니오나 샤오펑이나 BYD나 이렇게 EV 차량들이 호조세이다 이런 거를 설명하면서 언론사들에서는 이게 테슬라한테 호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반응과 언론사나 그다음에 투자사, 리서치에서 예상했던 이 중국 EV와의 연관 관계가 조금 어긋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잘 나가게 되면 그만큼 전체적으로 중국 전기 자동차 판매가 호황이었다는 뜻이 될 수 있으니까 테슬라도 중국에서 많이 팔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지금 조금 부진한 그런 스코어를 내면서 지금 주가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얘기 하나만 더 짧게 해드리면요. 테슬라가 로보택시 행사 이후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웰스파고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콜린 랭건이라는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의 로보택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드리고 있잖아요. 언제 열립니까? 10월 10일이요.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행사가 이제 미국 LA의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할리우드식으로 아마도 거창하게 열릴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로보택시 행사가 끝나면 웰스파고에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웰스파고의 콜린 랭건은 10일 행사가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행사 이후에는 투자자들이 악화된 펀더먼털에 집중할 것이다. 지금 악화된 펀더먼털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EV에 대한 수요가 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들이 아주 많이 부진합니다. 물론 테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진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펀더먼털이 약하고 또 테슬라가 최근에 자동차 부문 이후에 힘을 기울였던 부문이 딱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전기 관련된 이 솔라 시스템, 태양광 패널과 ESS, 전기 솔리드 슬레이트,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이 장치에 대한 그런 수요들도 상당히 테슬라 실적에 담겨 있었는데 이 부문들이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웰스파고 콜린 랭건 애널리스트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웰스파고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도로 전환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20달러까지 많이 내려서 지금 잡은 것 같은데 지금 테슬라 주가가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정확히 TSLA 조금 전에 3.5%까지 낙폭을 줄인 걸로 확인을 했었는데 현재 249달러에서 거래가 되는 주가가 웰스파고 입장에서는 목표 주가 120달러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좀 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테슬라 주주분들, 특히 테슬라 타시는 분들,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테슬람이라고 약간 밈화시켜서 설명을 해드리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주가 반토막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조금 화가 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모든 판단은 로보택시 행사가 10월 10일 열린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테슬라가 내놓을 수 있는 테슬라라는 차량보다도 AI 기술에 많은 포커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되겠고 또 내일 제가 어제 방송에서 또 전해드린 방송이 또 얘기가 하나 있잖아요. 내일은 또 우리 일론 머스크가 우리 SEC 증권거래위원회의 심사 소송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그런 테슬라의 한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테슬라 얘기까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장이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 미국 증시인 것 같습니다. 잠시 히트맵을 켜서 현재 S&P 500 어떻게 지금 섹터별로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함께 보시죠. 자, 지금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지금 IT 섹터 대부분은 초록불을 켜고 있고 우버만 좀 아까부터 좀 불구죽죽한 색깔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 섹터에서는 글로벌 페이먼트가 지금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페이먼트 이슈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소식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낙폭을 상당히 많이 회복하는 모습이네요. 3.38% 빠진 채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드 자동차 2.29%에서 빠진 채 10달러 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2년 전, 3년 전에 이제 짐 팔리 포드 CEO가 취임할 당시에 한 자릿수였던 이 포드의 주가를 두 자릿수 그리고 20달러 위까지 올렸던 저력이 있는 그런 CEO가 짐 팔리 CEO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내연기관 시대에서 운영을 하던 CEO인데 전기차 시대가 한 2, 3년 사이에 너무 급격하게 오다 보니까 포드가 그 발을 잘 맞추지 못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이 충전 설비 혹은 이 프로그램 보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확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포드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좀 가진 그런 IB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테슬라 영향을 받아서 2.33% 빠지는 모습이고요.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1%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고 45달러 부근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지금 각 섹터에서 특별하게 지금 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저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체크할 시간이 좀 부족하군요. 4부에서 저희가 특징주로 잡아서 GM과 아까 보여드렸던 글로벌 페이먼트 다른 특징주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부를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3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테슬라 얘기를 좀 많이 했던 3부였는데 네. 테슬라가 좀 앞으로 로보택시 행사도 앞두고 있고 테슬라와 관련이 있는 비상장 기업인 스페이스 X라든지 스타링크도 좀 있는 측면이 있어서 만약에 오늘 이게 테슬라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채린 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서 몰래 좀 매수를 좀 하겠습니까? 이렇게 내려갔을 때 사야 된다고. 바이더 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니까요. 이채린 캐스터의 아주 귀여운 판단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만나보는 한밤의 미주라 3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